태아보험은 절대 비싸게 가입할 필요 없습니다. 불필요한 특약들 빼고 가성비 있게 필수 특약으로만 가입을 하신다면 30세 만기 기준 출생 후 35,370원이면 됩니다. 정말 이 보험료로도 충분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태아보험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어렵죠? 태아보험을 알아보시면서 실제 설계안을 받아보실 텐데요. 특히 처음 태아보험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필수 특약이 뭔지, 불필요한 특약은 무엇인지 구분하는 게 쉽진 않으실 텐데요. 우리 아이의 첫 보험을 후회 없이 준비하실 수 있도록 오늘 제가 태아보험 불필요 특약들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신 실제 설계안과 보험료까지 전부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불필요 특약만 빼고 가입하셔도 태아보험 가입의 절반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필요 특약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중복되고 보장 범위가 좁은 특약입니다. 이런 특약들은 대부분 하위 개념의 특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위 개념의 특약이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드려보자면 상해 안에 골절이나 화상이 포함되어 있는데 가장 넓은 범위의 상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골절이나 화상이 하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위 개념의 특약은 보장 범위가 더 넓은 상위 개념 특약을 구성을 하셨다면 굳이 중복 구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특약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태아보험의 기본 계약으로 상해 후유장의 3% 이상부터 보장을 해주는 특약이 구성되어 있고 질병 후유장의 3% 이상부터 보장해주는 특약도 같이 가입하셨을 겁니다. 이 3% 이상 특약을 구성을 하시면 3%부터 100%까지 보장이 가능한데 굳이 하위 개념인 20%, 50%, 80%의 특약을 중복으로 구성하실 필요는 없겠죠. 이러한 하위 특약들은 제외하고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상위 특약인 후유장의 3%짜리로 하나만 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통상해 후유장애, 자전거 탑승 중 상해 후유장애 같은 특약들도 상해 후유장애 특약에 포함되어 있는 하위 개념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특약입니다. 물론 중복으로 지급받겠다고 하신다면 추가하셔도 무방하겠지만 중복으로 지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특약들은 효율이 좋은 특약들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5대 골절은 머리와 목, 흉추, 요추, 골반, 대퇴골에 발생하는 골절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이 부위들이 골절되는 상황이 흔하게 발생할까요? 물론 큰 사고가 난다면 말이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흔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골절 부목 치료, 성장판 손상 골절 진단 또한 보장 범위가 좁고 제한적인 담보이기 때문에 5대 골절 진단비와 같이 불필요한 특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절 같은 경우에는 가장 상위 특약인 골절 진단비 담보 하나만 구성을 하시면 되고 여유가 되신다면 치아파절 제외 골절 진단비를 추가하시면 골절 시 보장을 좀 더 강화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의 필수 특약으로 골절 진단비와 화상 진단비를 구성했기 때문에 수술비도 당연히 필요한 특약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골절이나 화상 같은 경우는 상해 안에 포함된 하위 개념입니다. 즉, 이 말은 다른 필수 특약인 상해 수술비 담보를 구성을 하면 골절 수술과 화상 수술까지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는 말과 같죠. 하위 특약인 골절 수술비, 화상 수술비는 결국 보장 범위가 좁은 상해 수술비의 하위 특약이기 때문에 가장 상위 특약인 상해 수술비 하나만 구성을 하셔도 충분히 모든 상해는 커버가 가능합니다. 만약 상해 진단비라는 특약이 있었다면 골절 진단비와 화상 진단비도 하위 특약이 되기 때문에 제외하셔야 하겠지만 아직 상해 진단비라는 특약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진단비는 골절, 화상 각각 따로 구성해 주셔야 합니다. 선천 이상 입원 일당, 심내혈관 입원 일당, 식중독 입원 일당, 암 입원 일당, 독감 입원 일당 등 입원 일당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특약들을 보시면 입원 일당 앞에 어떠한 조건이 붙어 있는데 이렇게 입원 일당 앞에 조건이 붙은 특약은 범위가 좁고 한정적이라 보장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붙은 입원 일당은 하위 특약이기 때문에 가장 넓은 범위인 상해 입원 일당, 질병 입원 일당으로 가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외적으로 조건이 있지만 불필요하지 않은 특약도 있는데 바로 저체중아 입원 일당과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입니다. 이 두 특약은 태아 기간에만 가입할 수 있는 태아 특약으로 다른 특약들과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성인보다 면역력이 약하다 보니 병원에 입원할 일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입원 일당은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구성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종합병원 1인실 입원 일당과 중환자실 입원 일당도 신생아기나 영유아 시기에 굉장히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필수로 구성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불필요 특약 기준 두 번째인 지급받기 어려운 특약입니다. 지급받기 어려운 특약들은 대부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해나 질병 특약명 앞에 특정 조건이 붙는 특약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중증, 중대한, 만성, 말기, 심한이라는 조건이 붙는 특약들인데 이 단어들만 보셔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만 보장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이런 담보들은 특정 조건이 붙기 때문에 지급받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러면 이렇게 지급받기 어려운 특약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특약 이름에 중증이 붙는 대표적인 특약은 중증 아토피 진단비, 중증 틱장애 진단비가 있습니다. 중증으로 진단을 받으셔야 지급되기 때문에 보장받기가 쉽지 않을 수 있고 특히 중증 아토피 질환 같은 경우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적인 아토피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증 아토피여야만 지급받을 수 있고 만성 당뇨 합병증, 말기 신부전증, 중대한 특정상해 수술비, 심한 상해 수술비도 마찬가지로 심각한 상태가 되어야만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들로 보이시죠? 이런 특약들은 보장받기 까다로운 특약들이기 때문에 제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조건이 붙지만 태아보험에서는 필요한 특약 세 가지가 있는데 중증 화상 진단비, 중대한 재생 불량성 빈혈 진단비, 그리고 중증 세균성 수막염 진단비입니다. 이 담보들은 중증, 중대한이라는 조건이 붙었는데 왜 추가해야 할까요? 이 세 가지 특약은 보장받기 쉬운 특약들은 아니지만 큰 리스크를 보장해주는 특약이고 보장금액 대비해서는 보험료가 매우 저렴한 특약입니다. 가성비 특약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세 가지 특약은 가성비를 고려하셔서 태아보험 가입 시에 필수로 구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보험료 절감을 위해 이 특약들을 제외하신다고 하셔도 크게 차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 같이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특약 세 번째는 크게 효율적이지 않은 특약입니다. 강력범죄 피해, 폭력 피해, 미성년 성폭력 피해, 유괴 납치, 불법 감금이라는 특약들이 있는데 이 특약들은 보장 금액이 크지도 않은데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 사실을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발생하는 2차 피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특약들은 가입해봤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특약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문의를 많이 주시는 특약들 중에 추천드리지 않는 특약들이 있습니다. 이 특약의 보장 금액을 5만 원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출생 후 보험료는 1,435원이 나옵니다. 20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총 보험료는 34만 4,4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총 납부하는 보험료 대비해서 보장 금액이 크지 않아 효율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특약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응급인 상황으로 응급실에 방문을 해야 보장이 되고 비응급인 상황에서는 보장이 되지 않다 보니 더 효율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응급실을 갈 수도 있겠지만 응급 상황으로 응급실을 방문할 일이 살면서 과연 몇 번이나 될까요? 그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효율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ADHD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ADHD로 진단을 받고 이 특약에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정신과 질환인 F코드를 받아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보험금을 청구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으면 보험사에서 청구 이력이 남게 됩니다. 정신질환으로 보험 청구 이력이 남게 되면 우리 아이가 나중에 성인이 된 시점에 보험을 리모델링하거나 신규로 가입을 하게 될 때 좋은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가 저렴한 편도 아니라서 크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태아보험에서 중환자실 입원 일당을 가입하는 이유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인 니큐에 입원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이 니큐가 중환자실에 해당됩니다. 신생아 중환자실 담보로 가입을 해주시는 게 좋고 보험료도 보시면 출생 전 6,655원, 출생 후 1,050원으로 저렴한 편이 아닙니다. 신생아 중환자실 담보가 나온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이전에는 질병 입원 일당 중환자실 담보로 가입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신생아 집중치료실인 니큐를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특약인 만큼 신생아 중환자실 담보로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토피 진단 담보는 중증 아토피 진단 담보를 같이 묶어서 가입해야 합니다. 현재 아토피가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 아토피 굉장히 흔하죠. 워낙 주변에서 많이 들어본 질병이다 보니 찾으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 특약의 실제 보험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초 한 번만 보장을 해주는데 총 납입하는 보험료를 계산을 해보면 납입하는 보험료 대비해서 보장되는 금액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성비가 크게 좋은 특약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암과 관련해서 여러 사이드 특약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많이 문의 주시는 특약들 중에 암 수술비, 표적 항암 약물 치료, 중입자 치료 같은 특약들에 대해서도 문의를 주시는데요. 이 담보들은 성인보험에서는 효율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태아보험에 비해 암진단비의 보험료가 부담이 될 수 있어서입니다. 성인보험으로 태아보험처럼 암진단비를 1억을 준비를 하려면 보험료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성인보험을 가입을 할 때는 암진단비를 적당히 구성하고 암치료 관련된 사이드 특약들을 추가로 보완해서 가입하시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태아보험을 가입을 할 때는 보통 일반암 1억, 다발성 소암 5천만 원으로 가입을 하고 항암 관련 치료비까지 같이 추가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치료 관련된 추가 특약들은 굳이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암, 뇌, 심장 수술을 관련해서 수술비를 문의를 주시는데요. 질병 수술비와 1에서 6종 수술비에서 추가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굳이 추가로 암 수술비나 뇌, 심장 수술비들도 가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암, 뇌, 심장 수술 시 질병 5종에서 보장이 됩니다. 만약 보험료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재진단암 진단 담보 정도 추가를 해주시면 소아 백혈병 같은 장기적인 암 리스크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태아보험은 사실 필수 특약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지만 굳이 가입할 필요 없는 불필요한 특약들을 빼고 가입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월 보험료 예산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특약으로 쓸데없이 보험료를 낭비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특약들 외에도 불필요 특약들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많이 언급되는 특약들은 수족구, 응급실 내원, 독감 같은 특약들인데요. 총 납부하는 보험료를 계산을 해보면 보장 금액이 그렇게 효율이 좋은 특약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족구 진단비 같은 경우엔 전염병이다 보니 보험료 여유가 된다면 구성을 하셨다가 나중에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에 삭제를 하신다면 효율적으로 사용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특약들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문의 주시면 제가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 명쾌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제가 말씀드린 불필요 특약이 빠져있는 30세 만기 가성비 태아보험 설계안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아보험의 적절한 보험료는 얼마일까요? 태아보험은 절대 비싸게 가입할 필요 없습니다. 불필요한 특약들 빼고 가성비 있게 필수 특약으로만 가입을 하신다면 30세 만기 기준 출생 후 35,370원이면 됩니다. 정말 이 보험료로도 충분합니다. 10주차 기준 보험료는 출생 전 65,570원, 출생 후에는 35,370원입니다. 태아보험은 기본적으로 일반 보험과 다르게 출생 전, 출생 후 보험료가 다르고 임신 주수차에 따라서 출생 전 보험료가 변동됩니다. 그리고 주수차가 올라갈수록 출생 전 보험료는 더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이 말은 같은 특약으로 가입한 태아보험이어도 몇 주 차에 가입했냐에 따라 출생 전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태아보험 보험료를 비교를 할 때는 출생 후를 기준으로 비교를 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출생 후 기준 보험료 35,370원이면 부족함 없이 준비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불필요한 특약들은 빼고 필수 특약들과 가성비 특약들로만 구성을 하신다면 이 정도 금액이 나옵니다. 충분히 가성비 있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성된 담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태아보험에서 필수 특약에 해당되는 것들을 넓은 범위로 보자면 태아보험의 목적에 맞는 태아특약, 3대 질병인 암, 뇌, 심장질환 진단비, 보장 범위가 넓은 상위 개념의 특약, 신생아 때부터 영유아 때까지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질병 특약들, 질병과 상해 입원 일당, 질병과 상해 관련된 진단비와 수술비들, 가성비 특약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큰 틀 안에 있는 특약들이 모두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특약들로 든든하게 구성을 해도 출생 후 35,370원으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태아보험에서 구성할 수 있는 특약은 워낙에 많습니다. 특약별 자세한 설명이 궁금하시다면 설명란에 30세 만기 태아보험 설계한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 특약을 구성한 이유와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특약인지 등등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태아보험을 가입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큰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100세 만기보다 30세 만기를 추천드리고,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추천드린 설계안 그대로 가입하셔도 절대 무리가 없는 구성입니다. 모든 보험이 그렇겠지만 폐업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예산을 먼저 계획하고 그 예산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필요한 특약을 모두 구성을 했는데도 보험료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추천 특약을 추가해서 더 든든한 보장으로 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험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를 하시면서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신다면 좀 더 도움되고 가성비 있는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설계안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보험선생 카카오톡으로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보험 설계부터 가입, 청구와 관리까지 제가 직접 해드리고 있으니 믿고 맡겨주시면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태아보험 불필요 특약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태아보험을 어떻게 가입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 바로바로 도움받을 수 있는 믿음직한 담당자를 만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 점 꼭 유념해 주시고 남은 기간도 힘내셔서 건강히 출산하시기를 저희 보험선생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시민일로부터 1년입니다.